중대재해법입니다. 윤 정부 중대재해 로드맵 발표라는 주제인데요.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 현재의 처벌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서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한다라고 밝혔어요. 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보면 사실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이 로드맵 발표를 한 것 자체가 뭐 중대재해법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성과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관련해서 로드맵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일단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이 우선 산업안전 분야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 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1972년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 이걸 벤치마킹 했다고 지금 정부가 자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로벤스 보고서에 따라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을 정부 측에서 영국이 당시에 제안을 했고요. 이를 수용해서 산재 사망자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일본, 독일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 노사의 자율적인 재해 예방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행된 산안법 개정이 됐죠.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약효가 다했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재해 관련 통계 지표 보면 크게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정작 이후에 3년 동안은 지금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산업법 개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1년이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1월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실하게 재해 예방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 처벌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아직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재해 예방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렇죠. 현실을 바꿔놓는 것도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 300인 이상 기업부터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라는 좀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300인 이상은 내년도고요. 그리고 300인 미만은 업종 규모별로 2024년부터 적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험성 평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 그리고 실제 발생한 사고를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과 공정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실시하게 되고요. 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기업에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자체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수사 자료에 적시해서 검찰과 법원에서 구형이나 양형 판단 시에 고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정부의 로드맵 발표에 대해서 경영계는 어떤 입장일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경영계 같은 경우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이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사후에 처벌하겠다, 지키지 않으면 벌할 거야. 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처벌에서 자기규율 방향으로 이 어떤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위험성 평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사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업 경영자에게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법이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위험성 평가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규제 위에 또 다른 규제 감독을 해야 하는 또 다른 규제를 더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옥상옥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위험성 평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안법 이 개정안 한꺼번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두 가지 법안을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나서 이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고 없이 위험성 평가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이 기업에게는 또 다른 규제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그런 입장인데 결국 그럼 노동계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한데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노동자 측의 입장은. 그래서 산업재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로드맵이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을 때 노동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11개월 정도 시행이 됐는데 현실을 보게 되면 기소가 2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처벌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 관련해서 실망스럽게 느껴졌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없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산안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여기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고 관리하는 담당자 2개 했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먼저 짚지도 않고 지금 이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노동자한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게 지금 노동계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에 제정이 될 당시에도 사실 논란은 굉장히 많았고 시행이 된 이후에도 과연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얼마나 우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 반 그리고 기대 반도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일단은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1차적으로 좀 뭔가 수정된 보완된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다 보니까 뭐 경영계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또 각자 입장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중대재해법 개편에 대해서는 그러면 평론가님은 어떤 시각 가지고 계세요? 일단 저는 사실 처음에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처벌 수위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산업재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처벌 수위 높여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 이제 곧 있으면 1년 아닙니까? 중요한 건 산업재해가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해서 처벌 수위는 높은 법안인데 중요한 건 처벌이 되고 있는 건수는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실효성 당연히 의문 보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저는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도 촘촘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험성 평가가 이전에 없던 게 아니에요. 2013년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만들어졌던 거라면 왜 제대로 시행이 안 됐는지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단 조직이 있어야 이런 이 로드맵이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조직과 관련해서 이 연구 조직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조직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나온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이 로드맵 철저하게 촘촘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정기 감독이라고 해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해서 이걸 기업의 자기 규율 예방으로 조금 전환을 한다라는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쪼록 이번 로드맵 발표와 그리고 로드맵에 걸맞는 그런 개편으로 잘 이어져서 중대 시민재해뿐만 아니라 중대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